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우선 여러 매크로 지표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침체가 미뤄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증시는 랠리를 하면서 어느새 나스닥은 선물 기준으로 17,000이었고 다우는 38,000을 넘겼고요. S&P 500은 4,900을 넘어가면서 올해 안에 S&P 기준으로 5,000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마음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갑자기 내가 들어갔을 때 주가가 폭락하면 정말 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이유로 증시의 랠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주식 비중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채권으로 단기채나 장기채를 비율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오늘은 경기 침체가 곧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언제 주가 조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이미 들어와 있죠. 빌딩 퍼밋이나 허가 건수를 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허가 건수의 감소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가 항상 동반했다는 거죠. 허가 건수가 많이 날수록 주택 경기가 살아났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고, 허가 건수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상황으로 현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또 현재 모기지 금리가 물론 6%대까지는 내려와 있다고 하나 과거 모기지 금리 3%대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로 인한 신규 주택 판매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지표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페니맥 프레디맥에서 볼 수 있는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또 지수를 보면 여전히 현재는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조금은 회복했지만 완전한 회복 상황은 또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용 심리 지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확실히 요새 많이 나오는 소식들은 빅테크들이나 다른 대기업 쪽에서 직원들을 감원시키고 있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정규직은 없애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 구하면서 잡 오프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컨퍼런스 고용 심리지수를 보면 회사를 운용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정말 좋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4분기 설문조사를 보면 총 136명의 CEO가 참여를 했고 4분기 CEO의 72%가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것과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초보다는 확실히 그 비율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또 조심을 해야겠죠. 그와 연관해서 노동시장 데이터를 어제 발표된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구인 건수가 물론 903만 건으로 10만 건 정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2022년 3월과 비교하면 1200만 명에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는 여전하게 드러나고 있고, 퇴사율이 많이 감소가 된 것이 가장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함의하는 것은 결국 지금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남아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자보다 고용주가 우위인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확실한 건 고용주가 노동을 부여하는 키를 가지고 있다면 점차적으로 노동 임금이 상승하는 게 제한될 것이고, 고용시장이 경직될수록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전망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침체가 오고 있다는 여러 팩터 중 하나는 제조업이 계속 둔화 영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경기를 바라볼 때 중요한 팩터로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제조업체가 처음 시작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되고 서비스 산업이 둔화되면서 침체가 왔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정부 지출로 연명하는 미국 경기이고 AI의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ISM 신규 주문 지수는 작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에 50을 넘어가나 싶더니 다시 12월에는 47로 내려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급망을 볼 수 있는 서플라이얼 딜리버리즈를 보면 또 지속적으로 신규 주문을 넣자마자 수주가 빨리 된다는 것을 또 의미했을 때 현재 제조업 회사들은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어요. 1981년 이후 최장기간 장단기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기간은 18개월 연속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시중에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단기로 돈을 빌려야 하는 차입 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연준은 지속적으로 통화 공급을 축소하면서 양적 긴축인 QT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가파르게 줄었고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중의 유동성은 아직 넘쳐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까지 높은 주가가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대비하는 방법에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볼 때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말이 많지만
결국 재무부도 시장에 부채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듯 점점 채권 발행 물량을 줄이려는 액션을 보이고 있고, 결국 경착력이 온다면 그만큼 수혜를 보는 것이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에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꼭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채권왕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이제 버블이 닷컴 버블과 연상되면서 증시가 40% 폭락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세계 20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누비는 미국 교직원 연금 기금을 투자를 하는 투자 기관인데, 세계 10대 연기금 중 7곳을 고객사로 삼고 있는 거대한 자산 운용사도 이제 실물 자산 중에서 장기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페드가 통화 정책을 방향을 바꾸기 전에 투자자들이 이제 현금 자산에서 채권을 투자를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마켓 워치에 따르면 누비는 이미 채권 금리가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매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난 2년간의 고통스러운 가격 조정에 좀 사람들이 많이 겁을 먹어서 채권 투자의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금이나 단기물에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MMF 같은 머니마켓 펀드에는 자산이 지난해 한 5조 9,600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거죠. 비축한 현금이라고 보는 건데,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지 말지 논란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듀레이션을 늘린다면 결국에는 수혜를 좀 많이 보는 것이죠. 이제 누빈에서는 올해 24년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대략 3.5%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채권 듀레이션을 늘렸을 때 이제 4.4% 이상의 10년물 금리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들 성투하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